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요.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오전에 발생한 대구 도심 목욕탕 화재. 어제 저희 시간에도 속보로 계속 전해드렸는데 결국 3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주상복합 건물의 안전관리까지 허술해서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먼저 당시 현장을 빠져나온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연기가 꽉 차 들어오더라고요, 복도에. 그냥 옥상을 들고 뛰어가 버리지.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막 연기가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분 문을 닫고 왔지.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베란다에 섰으니까는 막 나 살리더라고 애원하는 듯이 막 소리 나더라고. 예, 다들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셨는데 이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4층에서 불이 시작이 된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죠. 네, 지하 1층과 지상 7층으로 이어진 건물인데요. 네. 이 건물은 이제 대구에 있는 그런 그 사우나와 또 아파트가 같이 혼용되어 있는 그런 주상복합 건물이고요. 네. 1980년대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40년 정도 좀 된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4층에 있던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예. 어제 오전 7시 10분경쯤에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은 대피 과정에서 그 지금 60대 1명과 70대 2명, 네. 남성 3분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고로 이어졌고 예. 또 부상자가 한 76명 정도가 발생한 그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사실은 사망자가 2명이라고 집계가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이게 추가 사망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다들 고령이시고 해서 중상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어제 이제 두 분이 이제 사망했다고 네네. 나왔었는데 또 한 분이 굉장히 유독하다는 예.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김모 씨인데 나이가 한 70세 되십니다. 네네. 오늘 아침 새벽 4시 반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예. 그런데 이곳이 이제 목욕탕인데 네. 4층이 남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탕에 있으신 분들이 사망을 했고요. 남탕에 한 15분 정도, 그리고 여탕에 한 6분 정도가 아마 그 아침에 네. 목욕을 하고 계셨던 걸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이라서 대부분 뭐 직장인들은 이제 출퇴근을 하고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대피하는 데 있어서도 민첩하게 하지 못했고 예. 사실 그 소방안전센터가 한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출동을 했고 또 큰 불을 잡는 데는 한 15분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결국 오래된 건물이고 이제 소방 시설 같은 게 미비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큰 참사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7층짜리 주상복합이었기 때문에 불은 이 사우나에서 4층 사우나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연기가 위에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이 연기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네.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다급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예. 소방 시설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고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지를 못했던 상황에서 대피를 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냥 나는 사이렌을 듣지도 못했다. 그 연기 뭐 냄새를 맡고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막 불이 올라오고 있어서 예. 급히 대피를 했다 이런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사이렌을 들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건 간에 좀 그 불이 이어져서 굉장히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러게요. 소방 당국이 그래도 바로 옆에서 20분 만에 출동을 해서 20분 만에 진화를 했기 때문에 네. 다행히 그래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은 그래도 소방 당국에 좀 칭찬해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여기 지금 그래도 예전에 제천화재 사건하고 좀 이게 사실 좀 판박이로 보시는 그렇죠. 분들도 예,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천화재 사건에서는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 비상구로 유도하는 그 상황에서 비상구가 아예 막혀 있었어요. 목욕용품으로 다 막아놔서 네, 예. 거기가 비상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그 안에 목욕탕이 뭐 이렇게 또 까맣게 창문이 다 이제 썬팅이 돼 있고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찾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했던 상황인데 이번엔 그래도 목욕탕 그 직원들이 네. 바로 대피를 시켰어요. 남탕에서도 바로 비상구로
대피를 시켰어요. 처음에 네. 진화를 시도하다가 진화가 안 돼서 바로 신고하고 대피를 시켰던 상황이었고 예. 여탕도 마찬가지로 바로 대피를 시켰기 때문에 남탕에 15명하고 여탕에 6명의 손님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네. 바로 대피를 시켰던 그런 부분에서 사망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화재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졌나요? 지금 일단 화재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그 국가수하고 전기안전공사와 소방당국에서 지금 1차 감식을 진행했고 지금 네네. 추가적으로 종합 그 감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오늘 추가 현장 네, 감식이 있다고 맞습니다. 하죠. 근데 예. 그 결국 처음 신고자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그 불이 났을 때 네. 4층에서 있는 그 4층에 그 전기 시설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라는 네네. 그런 진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물론 그 전열 시설의 콘센트들은 다 뽑아져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이 한 40년이 됐고 네. 안에 있던 뭐 불법 칸막이라든지 또는 전기 시설이 뭐 사실 전기 용량이 부족하니까 그걸 뭐 끌어다가 다시 뭐 콘센트를 연결하거나 네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수 있거든요. 결국 거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어제 화재 발생 시에 그 천장에서 화재가 굉장히 급격히 번졌다라고 소방당국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것은 결국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그 화재의 그 확산되는 그런 방향들이 똑같은 형태로 이어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외부나 내부에 이 단열재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스티로폼 재질이 들어간 뭐 드라이비트라든지 예. 또는 싸고 단열이 잘 되는 재질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제 화재로 이어졌을 때는 큰 불로 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여기도 천장에서 불이 계속 번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장이 단열 상태가 천장 재질이 결국은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재질일 가능성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먼지가 결국은 발화의 원인이 또 증폭시키는 그런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천 사고와 비교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뭐 피해가 좀 작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안타까운 이 사망자 발생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20분 만에 화재가 진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망자 3명에 또 부상자도 70여 명이 넘는 그런 큰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주민들은 안전시설이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가슴 위험된 것도 많아요. 불이 이리 와 있다도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전기 저 텔레비도 트다 보면 깜빡할 때가 있다 할때. 그러다 보면 팍 끈다고. 그때는 기절하게 들어가고. 사는 게 그만 불안해 못 산다.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연기가 그 현장에서 쏟아지고 나오더라고. 연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불길이 쏟아지고 비상벨 소리를 못 들었어.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는 호소를 하셨는데 평소에도 전기 부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재가 발생한 사우나가 있었던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건물이 이제 198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준공 허가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3층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7층 건물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4층까지 건물을 또 짓고 그 위에 이제 아파트를 지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건축물 대장에는 이 시설 자체가 이제 근린생활 시설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이제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방시설법이 있고 다중이용업소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소방시설법을 보면 이제 목욕탕 같은 근린생활 시설은 이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법이 2012년도 9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물 자체는 그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예. 굉장히 대상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걸 우리가 다중이용업소라고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하면 이제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 그런데 이 사우나는 이렇게 아주 소규모의 사우나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았고요. 또 그 찜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하는데 예. 이제 찜질방은 이곳에서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지금 제천 화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노후된 건물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법 규정 자체는 되게 최근, 뭐 2012년도 그런 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스프링클러랄지 여러 가지 소방 시설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그렇죠. 거군요. 법 자체는 예. 원래 소급 적용이 예,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방법이 무언가? 결국 본인이 일부러 돈을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에서 보존해서 어떤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는 예. 그거 지금 적극적으로 돼야 돼요.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보존을 해서 소방시설을 완비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방에서 이런 대형 화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에는 문제가 없는 이런 사각지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됐고 노후됐고, 또 소방 경보 장치도 앞서 뭐 비상벨도 못 들었다라는 주민의 제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장치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최근 3년간 6차례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받았었고요. 예. 거기서 이제 비상경보 설비라든지 유도 등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 작년에도 2번이나 실시했거든요. 1월과 7월에 실시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도 지금 뭐 시설이 미비하다라는 그런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네. 결국은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방치되어 왔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는, 또는 법을 소급 적용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4층 같은 경우는 이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100명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된다라고 지금 법이 개정된 상태예요. 2012년부터. 근데 여기는 지금 열 몇 명 정도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이 안 되는 시설이었고, 또 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 시설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소급 적용이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소방과 특히 또 건축과 관련한 법들이 굉장히 혼용되어 있는데 네. 그 법에 대해서도 소방이 특히 안전 또 사망과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법을 좀 합리적으로 좀 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네네.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점이 예.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화재 사망에 있어서는 60% 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그리고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연기가 1초간의 이 수평으로는 1초에 1, 2m 정도 퍼지는데 수직으로는 3에서 5m 정도 바로 올라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위층으로 바로 고층으로 이어질수록 사망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고, 네. 또 여기 이 화면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연성 연기와 불연성 연기 그러니까 가연성 재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연기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종이 같은 깨끗한 재질을 채우게 되면은 하얀 연기가 발생하는데 이게 유독성 가스가 발생한 검은 가스가 지금 발생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주 검은 연기가 가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에 이제 그 합성 물질들이 가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화학 물질들이 불과 합성 반응을 일으켜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거네요. 위험하죠. 연기에 예. 대한 질식사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나 이 건물 내부에서 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도등만 따라서 가서 비상구 쪽으로 탈출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 여긴 지금 유도등도 지금 설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점이었고요. 또 화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4층에 3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망을 또 피해가서 4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네. 결국 거기서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그 위급 상황, 특히나 이제 이 화재 상황에서는 골든 타임이 존재하는데 네. 그게 사실 한 10분 내에 진화를 해야지 모든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20분 내에 출동한 것도 소방당국은 최대한의 지금 역량을 발휘한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초기에 우리가 이 건물 내부에서 좀 진화를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안전하게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런 사고가 좀 발생했어도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노후 건물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또 지금 제천화재 또 그 뒤에 이어졌던 여러 가지 화재들에서 계속 다중이용시설에 그렇죠. 법에 문제가 예. 있다. 스프링클러 왜 없냐 맨날 네네.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지금 뭐 다시 진단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또 지금 진단이 안 된 건물들이 이렇게 나왔고 예. 이런 노후화 건물들은 결국은 설치가 되지 않아도 아무런 뭐 제재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경찰도 그래서 사우나 안전 관리에 어떤 부실이 없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부실 관리가 드러나게 되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일단 이제 건가요? 화재 원인이 중요하겠죠. 예. 그러려고 하면 이제 감식을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감식을 통해서 이제 원인을 살펴봐야 하는데 예. 이제 지금 4층 구두방 있는 입구에서 네. 이제 불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는 뭐 배전판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전판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제 전기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전기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 사실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그걸 사실 높여줘야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이 불에 대한 이제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불법 구조 변경이 돼 있느냐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 변경 과정에서 어떤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유도등이랄지 네. 소방 설비 같은 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고 이러한 불법 구조 변경 자체가 화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사망자를 늘어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실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네. 그로 인해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사우나 업주가 화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앞으로 뭐 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그렇죠. 어떻게 그런데 이제 될까요? 화재보험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뭐 대출을 받는다랄지 예. 아니면 새로운 신축 건물은 법상 일정한 면적 이상은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일단 오래된 건물이었고 네네. 그런 법의 규정을 받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게 형사도 뭐 사실 형사 합의가 있는 것이고 네. 민사는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본인이 만약에 이 화재와 관련된 업주 자체가 경제적으로 전혀 자력이 없다고 예. 한다면 사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사망하신 분이랄지 또 부상하신 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손해를 받을 길이 굉장히 막막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앞으로도 이 처리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